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트럼프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했다. 불과 대선과 발표가 이틀 차이죠. 당선인은 차기 대통령인 거고 아직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이틀 만에 회의된 걸 다 뒤집어 엎을 수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물론 근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은 계속 높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서 나야 뭐 헬스가 당선된다더니 뭐 이런 여론들 중점적으로 들고 와서 했지만 트럼프 당선된다는 여론이 미국에서는 거의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그 전부터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알고 금리 인하를 했다면은 사실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트럼프가 요구해도 물러나지 않는 파월. 트럼프가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하거나 광대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파월은 자기 뜻대로 하겠다. 트럼프가 될 걸 알고 있었어도 금리 인하를 했다. 이 가정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위험하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지난 7일 연준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내렸다. 분명히 트럼프가 9월에 비컷한 거 가지고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독립적이다. 원래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하는 총재가 독립적으로 못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원래 연준 정도의 권력이 있었고 파월 정도의 강단이 있었으면요. 정부에서 관치금융으로 금리 내렸으면 기준금리 올렸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못해서 그런 거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치금융도 욕하지만 이창용 총재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은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든가 혹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조금 내리다가 금리 인상을 오히려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트럼프가 요구를 하고 뭘 했든 간에 트럼프보다는 현재는 파월이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비밀리에 했던 것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보다는 파월이 더 잘 알겠죠. 예를 들어서 옐런이 5월부터 돈을 풀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심증이 가죠. 그 부분을 트럼프보다는 파월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다. 그리고 저번에 비컷하고 비컷은 실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베이비컷이 나왔죠. 그렇게 따지면은 점도표대로라면 올해 한 번 더 베이비컷을 하면 딱 점도표대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점도표에 대해서 바꿀 이유가 없다. 점도표대로 이야기를 하겠다. 점도표대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연준 위원들은 그렇다는 것은요. 이렇다는 뜻입니다. 자, 2000년대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봅시다. 몇 번 있어요? 이때 금리 왜 내렸을까요? 닷컴버블 터져서. 이때 금리 왜 내렸을까요? 서브프라임 묵지 사태 터져서. 베어스턴스 터뜨리고 2008년에 또 9월에 리먼 브라더스 은행까지 터뜨렸죠. 근데 금리 인하는 2007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시작해서 금리를 내린 게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내린 거지. 그 다음에 이때는 무슨 상황이었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내렸다가 얘가 갑자기 코로나 터지니까 쭉 내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내리다가 보세요. 비컷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때는 베이비컷으로 내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미중 무역 전쟁으로는 그렇게까지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제로금리까지 돌아간 거죠.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현재 내리는 거죠. 근데 현재 내리는 속도 비컷으로 시작했어요. 비컷으로 시작한 경우 무슨 일이 있었냐? 코로나도 사실 여기는 미중 무역 전쟁이고 여기부터가 코로나죠.
B컷으로 시작한 것은 경제 위기가 왔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경제 위기가 왔다고 느끼지 않는 이상 베이비 컷으로 천천히 내리기 시작하지 B컷부터 냅다 박아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아니에요. 당선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연준에서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경제 위기를 대비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더 크게 터지지 않게 내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은 본인이 연준 회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허리케인 탓하는 것도 허리케인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12,000명 늘어난 거 허리케인 때문이다. 아니, 미국이 인구가 몇 명인데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일지 모릅니다. 일부 업종의 고용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 효과를 제외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월 대비 12,000명은 너무 적지 않냐. 고용도 문제고. 또 트럼프가 뽑힌 이유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트럼프가 뽑혔냐? 물론 해리스가 유색 인종에다가 여성이고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테지만, 경제에 대해 널리 퍼진 불만, 즉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 그 두 사람의 역량만 보고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영향이 갔던 것처럼 바이든 정부의 경기 침체가 트럼프에게도 힘을 실어줬을 것이다.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중간 수준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사람들은 50대 47 정도였는데, 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7대 3 정도로 트럼프에게 쏠렸다. 그 다음에 4년 전보다 가정 내 재정 상황이 더 나빠졌다. 이 유권자의 80%는 트럼프를 선호했다. 즉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민주당 쪽을 많이 찍어주던 사람들도 집값 폭등하고 전세값 폭등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문에 집값 폭등하고 전세값 폭등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왔었던 윤석열 현 대통령을 뽑았듯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듯이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4년 전보다 현재 가정 내 재정 상황이 나빠졌는데 어떻게 골디락스냐. 여기에 달러 강세 흐름은 트럼프가 주장한 세금 인하, 관세 인상, 이민 규제 강화 방침 등을 반영한 것으로 모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몇 년간 이자율을 더욱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주목할 게 아니라요, 일단은 지금 파월의 금리 인하를 예정대로 하고 있는 이유, B컷이 실기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베이비 컷하고 이번에 베이비 컷을 할 걸 계산해서 이번에 안 내리고 12월에나 내린다. 이렇게 됐다면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컷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그때 이번에 미국 점도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닷컴 버블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못지않게 빠르게 내리는 전망으로 점도표가 나왔다. 그것은 경제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많이 체감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는 낮추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까지 촉발하면 스태그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으면 작게는 경기 침체에서 크게는 경제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을 계속 경고를 드리고 있는 거다. 매번 경제 위기 때, 제가 2000년 이후로만 이렇게 다뤘지만 그 전에도 B컷부터 때리고 보는 거는 항상 경제 위기 때부터 그랬다. 근데 항상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골디락스다, 이번엔 증시 폭등이다, 말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부자들 하고 있는 거 봐봐요. 버핏이 왜 현금 모으고 있겠어요? 우리나라 부자들도 하는 거 봐봐요. 금리 내린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자산 이동시키죠. 금리 내린다는 말이 나왔으면, 심지어 조금 빠른 사람 같은 경우 관치금융으로 금리 누르는 거 봤으면은 이미 현금을 배제해야 하죠. 현금은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서 진짜 문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될 거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과 해리스 당선 시기에 따라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트럼프 당선될 때 0.5%포인트 정도 더 높게 전망이 된다. 즉 물가가 그 정도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를 많이 내리더라도 제로금리까지 안 가고 3%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한 3.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내릴 이유 있어요?
미국에서 3.5까지 내린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우리나라랑 금리 동률이죠. 아니, 우리나라보다 높죠. 한번 내렸으니까. 환율이 왜 안 돌아오겠냐. 보유 달러는 시장 안정시킨다고 쓰고, 풀고, 그걸 다시 확보해야 될 시기에 확보하지 않고 재정적자 외우는데 쓰고, 그 와중에 금리는 선제적으로 올렸지만 역전당해서 금리 차는 벌어졌는데 관치금융으로 시중금리를 낮춰버리고, 그러니까 달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환율이.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달러가 유망하다, 최소 고점에서는 1600원 이상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괜히 드린 게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자국중심주의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해리스랑 다르게 트럼프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죠. 1기 때 어떻게 했는지 봤으니까. 근데 2기 때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1기 때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환율 폭등, 트럼프 당선돼도 금리 인하했네, 환율이 어느 정도 거의 다시 80원대까지 내려가는 듯 하는데 또 슬금슬금 올라가요. 왜 그러겠냐. 저걸 보면 나오는 건데. 달러 패권이 끝났어요? 달러가 끝났다, 코인 사라 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은데, 달러 패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금 본위제를 버렸을 때도 달러 패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중국이 페트로 달러에 도전하더라도 달러 패권이 무너지나요? 지금 유가 뭘로 책정해요? 그러니까 달러가 다시 치는 거다. 왜 위험하겠냐. 왜 강달러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겠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요, 이번에 트럼프는 강달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강달러를 만들고 싶지 않은데 강달러를 강제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 거고, 파월 역시도 약달러를 만들려고 금리를 내렸지만 약달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금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린 이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걸 미리 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고집대로 금리를 내린 이유는, 비컷으로 시작해서 끊기지 않고 바로 이어지는 금리 인하를 한 이유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미국 경제는 안쪽에서 썩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 10 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80 터집니다. 최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여파는 더 클 거예요.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사야 될지, 자산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안 가실 수가 없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